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름방학을 마치고 처음 맞는 수학 시간이죠.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놀고 쉬느라 잊어버린 수학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떠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2시간 동안 총 18개의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정지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노트에 풀고 풀이 과정을 확인해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나눗셈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9 나누기 4는 해서 분수 형태로 바꿔서 나온 분수가 분모의 자리가 0으로 끝나도록 고쳐주는 풀이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럼 밑에 나와 있는 3 나누기 4도 풀어볼 건데요. 저는 4분의 3으로 바뀔 건데 4분의 3에서 어떤 수를 곱해야 이렇게 끝이 0으로 끝나는 수가 될까요? 그렇죠.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25씩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100분의 3 곱하기 25는 75가 되겠네요. 그래서 100분의 75를 소수로 나타내면 0.75가 되겠습니다. 2번은 이제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수의 나눗셈이에요. 분수의 나눗셈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대분수인 경우에는 뭐로 고쳐야 된다? 그렇죠. 가분수로 고쳐야 돼요.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은 위에 있는 분모와 여기 앞에 있는 자연수를 곱한 다음에 위에 있는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분수로 고치면 4분의 15 나누기 6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나누기가 나오면 곱하기로 고치고 뒤에 있는 자연수를 분모로 보내서 식을 바꾸면 된다 그랬죠. 4분의 15 곱하기 6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약분될 수 있는 거 골라볼게요. 자, 6에 3 들어가니까 2, 여기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4 곱하기 2는 8, 5 곱하기 1은 5가 돼서 기하분수인 8분의 5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따라서 멈추고 풀고 따라오는 거 맞죠? 선생님이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나서 풀이 과정을 맞춰보세요. 3번 문제입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자, 계산 결과를 비교하래요. 그럼 여기 있는 풀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먼저 8분의 8 나누기 9는 9분의 8이 될 거고요. 뒤에 있는 거 계산해주면 9분의 14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고 7은 분모로 가서 위에다 1을 써주면 돼요. 약분 될 수 있는지 찾아볼게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렇게 해서 9분의 2가 되겠네요. 공교롭게 두 분수의 분모가 9로 똑같네요. 이렇게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가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분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8이랑 2랑 비교했으니까 부등호는 왼쪽으로 벌어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나눗셈의 몫이 진분수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이 진분수가 아닌 것을 골라내래요. 자, 진분수가 아니라는 말은 분수가 있으면 분모, 분자 이렇게 있을 때 분모가 분자보다 큰 경우에가 진분수이고요.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경우에는 가분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진분수인 경우를 찾고 이 진분수가 아닌 가분수인 경우를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 있는 것들 다 분수로 바꾸게 되면 15분의 8, 14분의 9, 7분의 2, 25분의 6, 4분의 5가 돼요. 다 분모가 큰데 하나만 분자가 더 크네요. 네, 5번이 진분수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이 진분수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선인의 집에서는 무게가 같은 절임 배추 20포기로 김장을 하려 합니다. 절임 배추 20포기의 무게가 64와 3분의 2kg일 때 절임 배추 한 포기의 무게는 몇 kg인지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풀어볼게요. 자, 총 20포기가 있대요. 20포기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절임 배추 한 포기의 무게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한 포기의 무게예요. 그러면 20포기일 때 64와 3분의 2kg이었어요. 그럼 한 포기일 때는 몇 kg이냐를 구해주면 될 텐데요. 20포기가 한 포기로 변하려면 나누기 20을 해줘야 되는데 포기수가 20으로 나눠졌으니까 무게도 20으로 나눠주면 여기 있는 무게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식을 세어보면 64와 3분의 2 나누기 20 이걸 계산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대분수이기 때문에 64와 3분의 2를 가분수로 고칠게요. 분모는 3, 3, 4, 12, 6, 3, 18이니까 190인데 2가 더 있으니까 194가 되겠네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20은 분모로 이렇게 와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는 나누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20을 10으로 바꾸고 97이 되겠네요. 더 이상 나누어 줄 게 없으니까 3 곱하기 10은 30, 97 곱하기 1은 97이 되겠네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기하분수는 30분의 97 kg 혹은 2와 30분의 실수했어요. 실수했네요. 2와가 아니라 3과 30분의 7kg이 되겠네요. 좀 숫자가 커서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6번 풀게요. 6번은 전통차인 수정과 2와 5분의 2리터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명에게 몇 리터씩 나누어 주었는지 기억 분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식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여기 있는 수정과의 전체 양이 2와 5분의 2인데 4명한테 똑같이 나누어 준대요. 근데 우리는 한 명한테 몇 리터씩을 줬는지가 궁금하니까 전체의 수정과 2와 5분의 2리터를 4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대분수니까 가분수로 고치면 5분의 12로 되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었으면 뒤에 있는 숫자는 분모로 가고 분자 자리에 1이 나옵니다. 약분될 수 있는 거 찾아보면 4랑 12가 약분이 돼서 5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단위가 리터가 되겠죠. 이 나온 5분의 3 리터가 의미하는 바는 그렇죠. 한 명에게 수정과를 나누어 준 양이에요. 자, 한 명이 가진 수정과예요. 7번 문제입니다. 7번은 도형 문제가 나왔네요. 각기둥과 각불이 나왔는데 이 각기둥에 해당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 서로 마주보는 이 부분, 여기와 여기를 우리는 흔히 밑변이라고 해요. 밑면이라고 하는데 이 밑면의 옆에 붙어 있는 이 면을 우리는 옆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밑면과 밑면 사이에 거리를 수직이 되게 측정을 했을 때 이곳의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이 높이를 측정을 할 때 실수하기 쉬운 게 이걸 수직이 되게 높이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수직이 되지 않게 이렇게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을 수직이 되게 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떤 방법이든지 이런 경우에는 높이가 될 수가 없어요.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각불에 무엇을 재는 그림일까? 각불도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직이 되게 밑면과 각불의 꼭지점을 그 높이를 측정하면 되는데 그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자와 삼각자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직각을 이루게 되어서 우리가 여기 도형 안으로 자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그거 대신 이 부분에 직각을 만들어 줌으로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측정할 수가 있었겠네요. 자, 그래서 오른쪽 각불은 무엇을 재는 그림일까요? 라고 하면 무엇을 재고 있나요? 각불의 높이. 각불의 높이를 측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9번. 면의 수가 가장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쓰세요. 면의 수가 가장 많은지 알 수 있는 것은 직접 그려보면 가장 편하죠. 근데 이 기둥과 뿔이 나왔어요. 자, 기둥에는 밑면이 2개씩 있어요. 뿔에는 밑면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럼 옆면의 숫자, 각 기둥과 각 뿔의 옆면의 숫자는 똑같이 10각이면 똑같이 10각
10개의 옆면을 가지고 있어요. 뿔 역시 10개의 옆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면의 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10각, 10각, 6각, 12각 여기 있는 숫자들을 바탕으로 면의 개수를 구하면 될 거예요. 밑면과 옆면이 각각 몇 개인지 이 두 가지를 따져보면 되겠어요. 10각 기둥이라 그랬으니까 자, 옆면은 10개, 밑면은 2개, 10각 뿌리니까 옆면은 10개, 밑면은 하나, 6각 기둥, 옆면은 6개, 밑면은 기둥이니까 2개, 12각 뿌리니까 옆면은 12개, 밑면은 뿌리니까 하나. 여기 있는 숫자를 다 세어주면 기역은 12개, 니은은 11개, 디귿은 8개, 리을은 13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면의 수가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쓰라 그랬으니까 13, 12, 11, 8이 되겠으니 리을, 기역, 니은, 디귿순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각 기둥과 각 뿔에서의 차이점은 밑면이 기둥에서는 2개이고 뿔에서는 1개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직접 그리지 않고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각 기둥에서 높이를 잴 수 있는 모서리를 모두 찾아 쓰세요. 자, 여기서 이게 각 기둥이래요. 각 기둥. 근데 각 기둥이 흔히 보던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각 기둥이 옆으로 누워 있죠. 옆으로 누워 있다고 치면 우리가 높이를 잴 때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밑면이 어디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밑면이 어딜까요? 각 기둥이니까 밑면이 2개겠죠. 자, 여기와 이 부분이 밑면이 되겠어요. 근데 이 밑면과 밑면 사이가 수직이 되게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측정한 게 높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변, 기역, 리을과 변, 니은, 미음과 변, 디귿, 비읍이 모두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입체 도형의 이름을 쓰세요. 우린 여기 있는 설명만 보고 이제 입체 도형을 알아야 되나 봐요. 자, 밑면은 다각형이래요. 밑면은 다각형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힌트를 줬네요. 두 번째는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입니다. 자, 옆면이 직사각형이려면 기둥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뿔이어야 될까요? 네, 기둥이어야 옆면이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일단 뿔은 아니에요. 기둥이어야 될 건데 꼭지점은 12개입니다. 기둥인데 꼭지점이 12개래요. 그럼 이거 그냥 한번 찍어주면 돼요. 위아래에 밑면들이 있으니까 꼭지점을 2개로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아래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찍은 다음에 여기 있는 꼭지점들을 다 이어줘 봐요. 삐뚤어졌네. 이어주면 삐뚤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자,
보면 삐뚤빼뚤하긴 하지만 어떤 도형이 나왔나요? 밑면의 모양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을 밑면으로 갖는 기둥이니까 육각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12번 문제입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 수학 소수의 나눗셈 아마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문제랑 똑같을 건데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모든 숫자에는 소수점이 숨겨져 있어요. 자, 여기 448에도 소수점이 숨겨져 있고 2에도 숨겨져 있고 224에도 숨겨져 있어요. 어디 숨겨져 있을까요? 네, 8 뒤에, 2 뒤에, 4 뒤에 이렇게 소수점이 숨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 있는 4482, 4482 숫자는 똑같아요. 근데 소수점의 위치가 8 뒤에 있던 게 8이랑 4 뒤 이쪽으로 이동했네요.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만큼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만큼 목 역시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22.4라는 답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있는 식에서 소수점이 한 칸 더 이동했어요.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될 경우 위에 있는 이 목과 아래에 있는 몫이 똑같이 한 칸을 이동을 해서 2.24라는 몫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12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숨어있는 소수점을 생각해서 몫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걸 만약에 몰랐더라면 그냥 여러분들이 소수의 나눗셈 푸는 대로 풀어도 답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숨어있는 소수점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13번 문제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이제 소수의 나눗셈 본격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소수의 나눗셈은 세로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편했어요. 잊었을 수도 있으니까 푸는 방법 같이 알아보면 자, 소수점을 선생님은 제일 먼저 찍기를 권해요. 왜냐면 소수점을 나중에 찍게 되면 여러분들이 잊고 나서 소수점을 찍는 걸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소수점을 먼저 이 위에 찍어주도록 할게요. 찍고 6 안에 5가 한 번 들어갈 수 있으니까 1. 자, 12 안에 5는 2번 들어갈 수 있고 5 그대로 내려와서 25가 되죠. 25 안에는 5가 5, 5, 25 해서 딱 나눠서 떨어지게 되네요. 그래서 몫에 있는 부분의 숫자를 읽었더니 1.25라는 몫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수점을 찍지 않고 마지막에 찍으려고 할 때 빠뜨리게 되면 전혀 다른 12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니까 잊지 않고 꼭 찍어주시면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또 세로식으로 나와 있어요. 풀어보면 53.08 이 경우에도 먼저 소수점 올려서 찍고 시작할게요. 5 안에 4는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13 안에 4는 4번이 아니라 3번 들어갈 수 있겠네요. 3번 3, 4, 12
1, 뒤에 0 있으니까 0 가져오고 10 안에 4는 2번 8, 28 안에 4는 4, 7에 28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수점을 미리 이렇게 찍어 두니까 한 번에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0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0을 표기를 해서 계속 풀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를 보면 계산이 잘못된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계산을 해달래요. 세로식을 보면 일단 소수점의 위치는 제대로 찍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직접 풀어봅시다. 8 안에 4는 2번 들어갈 수 있고 점 먼저 올려서 찍어주고 시작할게요. 4, 2, 8이니까 여긴 0으로 사라지고 뒤에 2만 나오네요. 근데 우리 2 안에 4가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2 안에 4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0을 꼭 표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0을 빠뜨리는 실수를 했네요. 그러면은 0 들어갔으니까 뒤에 있는 24, 4까지 다 가지고 와서 계산해 볼게요. 24 안에 4가 6번 들어가니까 6, 4, 24 해서 2.06이 나와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식은 이 사이에 0을 빠뜨리는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이유에다가는 여기에 0.2를 나눌 때 4가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다가 0을 써줘야 된다. 그걸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16번입니다. 무게가 같은 합판 14장의 무게는 21kg입니다. 합판 한 개의 무게는 몇 kg인지 소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식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무게가 같은 모든 합판의 무게가 똑같대요. 이때 이게 14장이 있는데 14장의 무게가 21kg이래요.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합판 한 장의 무게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었어요. 14장이 21kg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한 장일 때 몇 kg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14가 한 장으로 바뀌려면 나누기 14 여기도 나누기 14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들어갈 식은 21 나누기 14 이것의 몫을 구해라 라는 뜻이에요. 21 나누기 14를 곱셈식으로 고쳐볼게요. 21 곱하기 14분의 1로 바뀌면 약분이 될 수 있는 것 찾아서 약분해 줄게요. 7, 3, 7, 2 그래서 2분의 3이 되는데 2분의 3kg이라고 적어줘도 되고요. 혹은 1.5kg이라고 적어도 되겠네요. 17번 문제입니다. 연료를 5리터 넣으면 14.9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연료를 5리터를 넣으면 요만큼을 간대요. 자, 연료 5리터를 넣으면 14.9km를 간대요. 이때 이 자동차에 연료를 19리터를 넣으면 몇 킬로를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는 16번에 있는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풀이를 하면 되는데 19리터를 넣었을 때 몇 킬로를 갈는지 구하려면 이 연료가 1리터일 때는 얼마만큼 가는지를 구한 다음에 1리터를 요만큼 간 거니까 여기다가 19를 해줬을 때 몇 킬로를 가는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얘가 1리터로 바뀌면 여기에 나누기 5를 해준 것과 똑같죠. 그러면 14.9를 5로 나눠 볼게요. 5로 나눠 보면 14 안에 5는 2번 들어가고 점은 그대로 점 찍어주고 5, 2, 10, 49. 49 안에 5는 9번 5, 9, 45 그리고 4, 10 그러니까 40은 5가 8번 들어가니까 2.98km를 가네요. 어느 때? 1리터를 넣었을 때.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19리터를 넣었을 때예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19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98 89, 72 70 99, 81에 8 29, 18 26 8 9 2 해서 26 6 5가 나오는데 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점을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56.62km를 이동을 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어렵네요. 그거 이외에는 생각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눗셈을 계산하여 몫을 소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소수 10제짜리의 숫자를 구해보세요. 소수 10제짜리까지 나타나나 보네요. 그러면 16 나누기 11 이걸 풀어주면 되겠어요. 16 안에 11이 한 번 들어가니까 5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소수 10제짜리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16 뒤에는 뭐가 숨어져 있어요? 그렇죠. 소수점이 숨어져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뒤에 0들이 수도 없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0을 하나를 가져와서 풀어볼게요. 50 안에 11이 4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4. 다음에는 60이 나오는데 60 안에 11이 5번 들어가서 55. 그럼 또 50이 나오네요. 50 안에 11이 4번 들어갈 수 있으니까 44. 좀 옆으로 옮겨서 쓸게요. 50 안에 44가 들어갔으니까 또 6이 나오네요. 6 뒤에 또 0 붙여서 60 안에 11이 5번 들어갈 수 있으니까 55. 그랬더니 또 5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1.4545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네, 4, 5. 근데 이 소수 10제짜리까지 숫자를 가보면 소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8째, 9째, 10째. 소수 10째짜리 숫자는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18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선생님 강의를 그냥 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문제 풀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고 그걸 확인하는 용도로 공부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